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서블릿 JSP 웹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트 2 서블릿 편의 라운드 14 서블릿 API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우리가 서블릿 API들을 조금 살펴봤었는데요. 자, 그 중에 이제는 얘네들을 활용을 하고 한번 예제로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서블릿에서 초기화 매개 변수,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릿에서 한번 사용해 보셨죠? 애플릿에서 초기화 매개 변수를 전달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동작을 시키도록 만들어 주는 거를 사용해 보셨는데, 자, 이것을 서블릿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기화 매개 변수를 등록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학습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리스폰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용자가 리퀘스트를 통해서 요청이 오게 되면 그에 대한 것을 값을 받아서 처리를 한 후에 리스폰스로 특정 페이지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에러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request dispatcher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include와 forward 방식을 학습할 텐데요. 앞선 라운드에서 우리가 get 방식, post 방식 이야기를 할 때 include나 forward는 앞서서 넘어온 방식들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서 다음 이제 페이지로 그 메소드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include 특정 페이지를 포함시키는 include나 forward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페이지를 현재 페이지에 포함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는 방법까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화 매개 변수를 등록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 web.xml을 통해서 서블릿 등록 시에 initparam이라고 해서 태그를 통해서 초기화 매개 변수를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초기화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블릿이라는 것도 클래스이기 때문에 컴파일을 거쳐야지만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컴파일 된 것들의 소스를 고치려고 하면 또다시 컴파일하고 배치해야 되는 불편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화 파라메타인 web.xml을 사용하시게 되면 서블릿 클래스는 변경하지 않고 값들만 살짝 바꾸어서 서버만 재시작시켜주면 다시금 이제 그러한 값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중요한 영역이 될 거고요. 실제로 효용성적인 부분에서 많이 필요한 거지 이게 뭐 없다고 해서 프로그래밍이 불가능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초기화 매개 변수를 등록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제로 한번 사용해 볼 거고요. 이러한 초기화 매개 변수를 가져와 사용할 때는 서블릿 클래스에서 get init 파라메터, get 파라메터라고 하시게 되면 앞의 페이지에서 값을 가지고 와서 뒤쪽에 사용한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여기에 init이라는 요 이름이 더 붙어 있습니다. 이게 초기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겠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 자, 이것은 서블릿 클래스가 사실 서블릿 컨피그를 다이렉트로 상속받아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서블릿 컨피그라는 객체를 그냥 직접 생성한 후에 거기서부터 매개 변수를 획득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12라운드의 API들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 getInit 파라미터라는 것이 서블릿 컨피그 객체에 소속되어 있는 메소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객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냥 서블릿 클래스가 상속 관계상에서 서블릿 컨피그하고 서블릿을 상속받아 있기 때문에 그냥 다이렉트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초기화 매개 변수 가지고 와 볼게요. 자, 14번째 예제가 될 거고요. 자, 우선 서블릿을 하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패키지명은 com.prereq._14번 해서 만들어 줄 거고 얘는 init param 서블릿. 자, 초기화 매개 변수의 서블릿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자, 상속은 http 서블릿을 상속받을 거고요. 일단 뭐 이번에는 서비스 메소드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요. 서비스 메소드에서 요청을 받았을 때 초기화 매개 변수 그냥 가지고 와서 쓸 거기 때문에 http 서블릿 request http 서블릿 response
자, 예외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고요. throws IO exception하고 sublit exception. 자, 임포트 필요한 것들 임포트 시키고요. 자, 여기에서 우선 이 서블릿을 먼저 initparam 서블릿이라는 것을 등록부터 먼저 할 겁니다. 그러면 web.xml에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죠. webinf 폴더에 있는 web.xml 파일에 서블릿 태그로 서블릿을 먼저 등록할 거고요. 네임은 initparam 서블릿. 브리렉점 언더바 14번에 initparam 서블릿 해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여기에 초기화 매개 변수로 뭐를 한번 넣어 볼까요? 초기화 매개 변수로 뭐 이름 하나 넣어 볼까요? param name은 param value로 kim seung 김승현. 자, 이러한 초기화 파라메타를 하나 등록을 했습니다. 뭐 또 하나 더 등록해 볼까요? 나이. 자, 해서 두 개의 초기화 파라메타를 등록을 했고요. 이제 서블릿 매핑 하나 잡아야 되겠죠. 서블릿 네임은 init param servlet 라고 하시고 URL 패턴은 어떻게 호출되었을 때 얘를 사용을 할까요? init test라고 할까요? initparam.do. 자, 어딘가에서 initparam.do라고 호출을 하게 되면 이제 얘가 실행된다 라는 뜻이고요. 뭐 HTML에서 호출을 해도 되고 그냥 다이렉트 URL 주소상에서 호출을 해도 관계는 없겠죠. 지금 서비스 메소드이기 때문에 무조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으면 초기화 파라메타를 가지고 올 때는 요 name이라는 것과 age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띄워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역력에서 string name은 어디서 지금 이 http 서블릿이 서블릿 컨피그를 상속받아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this.이라고 해서 접근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get init parameter name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쓰겠습니다. 다음에 age, 나이는 this.get init parameter라고 해서 age. name이나 age와 같은 이 파라메터가 뭐가 있는지 궁금할 때는 get init parameter names라고 해서 enumeration 객체 타입으로 가지고 와서 표시를 해봐도 됩니다. 그래서 name은 name 출력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age는 age 이렇게 출력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저것도 한번 출력해 볼게요. enumeration 타입으로 en우는 this.get init parameter names 라고 해서 다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파일 enu. has more elements가 더 있는 동안 뺑뺑 돌면서 enu.next element string 타입으로 전부 다 있을 겁니다. 자, 해서 뭐 한 줄 계획 뭐 여기 구분자를 좀 넣을까요? 여기 쫙 여기까지 해서 넣으시게 되면 일단 어떠한 값들이 이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떠한 이름들이 초기화 파라메터로 넘어온지 해봤자 우리가 지금 등록한 게 name하고 age밖에 없으니까 그것들이 넘어오겠죠. 이제 그것 표시해주고 name의 값을 가지고 와서 뿌려주고 age의 값을 가지고 와서 뿌려주는 이러한 형태로 작성을 해볼게요. 자, 얘를 호출할 때 initparam.do라고 호출을 하시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럼 서버를 일단 실행을 시켜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un on server. 자, 여기에 콘솔 창을 열어두고요. 콘솔 창에서 init initparam.do 라고 호출을 하시게 되면 자, 우선 파라메타 네임스는 age하고 이거는
작성된 순서에 의해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이뉴머레이션이 가지고 와서 보관하기 때문에 이제 이름들은 무작위적으로 쫙 가지고 오는 거고요. 이 두 개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였고, 네임의 값을 뽑아보니까 김승현, 에이지는 20, 뭐 이러한 식으로 해서 구분되어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초기화 파라메터를 사용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소스, 다시 말하면 클래스의 소스를 변경하지 않고 특정한 값들을 이제 동적으로 변환시켜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쓴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이러한 초기화 파라메터에 대해서는 교재에서는 사용자 수를 카운팅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 수를 최초의 파일로부터 가지고 와서 이제 카운팅을 하다가 다시 또 저장을 하고 할 때 그 사용자 수를 저장하는 파일명, 이러한 것들도 초기화 매개 변수로 등록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형태의 값들을 초기화 매개 변수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